이렇게까지 추운 거는 아우 진짜 드문 것 같은데. 예. 나 안에 패딩 입고서 예. 방 안에서도 막 바람이 얼마나 불고 더 추운지 예. 안에 지금 패딩 입고서도 예. 지금 입은 거예요. 너무 추워서. 잠깐요. 붕에 막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러던데. 그렇죠. 원체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예. 어떤 그 자연 현상들이 예. 이게 저절로 이렇게 추운 거잖아요. 예. 자연의 어떤 연기 법칙에 의해서. 예. 누가 일부러 뭐 추워라고 해서 추운 것도 아니고. 예. 대상이 있잖아요. 추위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잖아요. 뭐 갑자기 추우면 막 옷을 더 입게 되고 그건 자연적인 순리잖아요. 예.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 저절로 막 움츠려 들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를 깨달아서 어떤 한 개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도를 얻겠다고 해서 그 도가 과연 얻어지느냐는 거죠. 그 대상이 한 개체로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이 도를 이루겠다고 깨달음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납니까? 예. 어째서 그렇죠? 그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 예. 예. 절대에서 상대성이 나타나면은 예. 근데 그 개체적으로는 그거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원래 없는 거잖아요. 예. 한 개인이라는 건 원래 없잖아. 예. 그러면 우리 그 유튜브에서 댓글에 그럼 누가 예. 그거 하냐고. 그래 예. 이제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우리 영상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이 없으면 댓글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올리지 않았다면은 뭐 댓글도 물론 안 들어왔겠죠. 모든 거는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거는 우리 본성밖에 없거든요. 이 드러난 현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는 그러면 한 개체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까? 예. 누가 수행을 합니까? 누가 밥을 먹고? 뭐 여기라는 게 파고든다면 의식밖에 없더라고요. 그 의식이 모든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의식이 이제 현시가 됐으니까 몸의 예. 인연에 따라서 그것도 일부러 막 나온 건 아니죠. 예. 몸의 인연에 따라서 이 몸이 이제 의식이 출현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말 맞다나 누가 밥을 먹으면 누가 수행을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예. 결국은 이 의식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식은 아니죠. 예. 사실은 주시하는 어떤 주체, 예.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이론성의 상태인 어떤 주시자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의식도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잖아요. 예. 의식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몸하고 같이. 그 몸이 죽으면 의식도 따라서 예.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예.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난 것이지. 예.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연기의 법칙에 예.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 예. 그리고 예. 우리 몸도 뭐 내가 예. 일부러 밥 먹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배가 고파지면은 먹어지는 거죠. 예. 누가 먹습니까? 밥은. 그건 결국은 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몸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예.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 그 치매 환자가 밥을 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 밥 달라고 하잖아. 또 밥 달라고. 그 배 부른 것과 배 고픈 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의식이 있어야지 자기가 배가 고프다 아니면 배가 부르다고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절을 못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밥을 먹는 것도 의식이 먹는 거다. 예. 의식이. 행위자이죠. 그래 그 모든 이 작용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공간이 없다면은 누가 거기에서 뭐 있을 것이며 유지가 되며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으며 누가 싸움을 하겠습니까? 예. 그 지난 시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그거를 그 카메라 그거 필름처럼요. 바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도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어때요? 그게 상황이. 과거로 보이죠.
아니지. 꿈속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예. 물론 과거로 보이긴 하는데 예. 지난 것이 뭐 우리 영화의 한 필름처럼 지나가잖아요. 예. 그게 지나간 것인데 예. 그 옛날 우리 영화를 한번 꺼내와 보세요. 만약에 60년대에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면 난 예. 60년대에 우리 집에는 전기 없었어요. 예. 그리고 라디오도 없었고요. 물론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겨울에 뭐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진공 선생? 바로 끄집어 올 수 있어요. 과거 기억을 지금 이 자리로. 그 당시에는 뭐 감자나 뭐 겨울 있잖아요.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김장김치하고 그 다음에 열무 쓰레기 예. 매달아 놓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감자를 우리 방 그 우회목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고구마 감자 같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식단의 전부예요. 그럼 그 기억에 그리고 동치미 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김치 뭐 이러면 이제 아기 때니까 6살 7살 때 내가 김치도 가지러 갔거든요. 예. 이게 손이 야물어갖고 그러면은 막 다 얼음에 얼어 있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독에다 넣어놨으니까. 그럼 그거 걷어내면은 막 얼음에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그래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지금 60년 그게 71년도 72년도죠. 그게 진공 선생 태어나는 나이 아닙니까? 예. 내가 8살 때 진공 선생님 태어났으니까 내가 과거 기억을 딱 끄집어내면은 바로 지금 이 공간과 지금 이 시간 앞에서 바로 드러내 보일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기억들을 뭉뚱그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꿈이죠. 꿈이죠. 예. 꿈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예. 그 시점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필름으로 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 내 기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과 과거 기억을 끌어내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왜 끌어내잖아요. 과거 기억을. 예. 진공 선생이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잖아요. 예. 부모나 아버지의 기억을. 예. 자, 그게 우리한테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까? 무상함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일은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잖아요, 그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죠. 과거는. 예. 기억 속에는 남아있죠. 예. 근데 그때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 속에 가지고 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 하동에다가 과거 강원도의 기억을 내가 끌어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무상한가를 나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변해왔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그때 부모가 나를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얼음독에서 내가 김치를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떠나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보따리를 지게에다 싣고 어머니는 보따리를 하나 머리에 이셨고 나는 학교에 있는데 나와라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또 나갔더니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 라디오도 없었는데 내가 1, 2, 3, 4를 알았으면 완전 무지한 상태인 거죠. 완전한 무지한 상태. 그 경험해봤어요, 진공 선생. 아무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 학교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상황. 어리둥절하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옛날에 보따리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그거 뭡니까? 책보요. 책보가 책보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요. 핀 딱 꽂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하고 까만 고무신을 이제 신켰는데 나한테 이제 애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면 안 되니까 까만 고무신을 만약에 내가 사이즈가 120이면은 150을 신겨가 보낸 거예요. 그럼 꼬문 고무신 그것도 이제 여자 꽃 달린 거는 그게 약하다고 남자 이게 짝대기 딱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신기가지고 나를 그렇게 보냈으니 곧 아무리 그 시골 그 촌 학교라 하지만
진짜 얼마나 촌스러운 애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나를 구경거리였다니까 진짜. 그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좀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학교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했으니 내가 뭘 알겠어요. 이사 가는갑다 하고 이사 간 거죠. 그럼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사 가자고 하면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없고 하니까 패면을 맞아야 돼요. 맞고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해봤어요. 진짜 학교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누가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모르는 애니까 나를 범인으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 범인, 나는 그건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패더라고, 애들이. 이걸로 있잖아요.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로 막 콱콱 패가지고 이래 막 여기에 전체가 막 벌겋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그때 마침 아버지가 담배조리를 한다고 일꾼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를 보니까 애가 얼굴이 얼기설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얼기설기 돼 있냐고 물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뭐 연필인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범인으로 하고 내가 맞았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났잖아요. 학교에 아무런 말이 없는 침묵의 상태였어, 우리 집이. 가서 건빵이나 먹으래요. 그때 일꾼들한테 그 담배조리 하면서 두 사람이 할 수 없었으니까 가족끼리 일꾼 몇 명이 왔나 봐요. 근데 일꾼 참이 뭐였냐면 담배 한 갑하고 건빵 한 봉다리였어요. 그때 71년도 72년도 진국 선생 태어날 나이 때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아픔도 너무 아픈데 그 건빵이 내 세상에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나는. 건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 건빵이. 그러니까 이 맞았던 기억은 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야생으로 살아놓으니까 회복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애가. 그 다음날 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의식 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니까 누가 맞았을까? 누가 상처를 받았으며 상처받은 자는 누구고 나를 때린 자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 기억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요. 이 기억들이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가 어떤 놈이 존재하며 내가 그때 맞은 거는 누가 맞았나? 그 어린아이가 매를 맞았나? 아니면 의식이 매를 맞았나? 그 때린 자가 있고 맞은 자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하나의 의식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꿈이었죠. 지나고 나면 해프닝이죠. 꿈이죠. 그런 기억의 꿈이 아마 내가 그거를 너무 기억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한 번도 왜 나를 때리냐, 아니면 그거를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아프다고 소리도 안 해봤어요. 아프다고. 8살인가 그랬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떤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프시냐고. 그때 그때 여기서 불이 나서 나갔고 내가 불을 끈다고 막 끄다가 크게 상처를 한번 입은 적이 있었거든. 화상을. 여기도 표시가 나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아프냐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근데 내가 그게 아프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왜 그런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은 아프잖아요. 불이 나갖고 나는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이 불을 안 끄면은 여기가 전체가 다 산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제 내가 할 역할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손을 얼굴로 막 그대로 막 맞짱 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진짜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꺼지고 나니까 이렇게 막 손이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진공 선생 오시기 전에 이야기죠. 1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유출을 했죠. 내가 몸은 엉망인데 근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손을 다쳤는 손이 화상을 입었는데 내 머리가 아픈가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지근지근하더라고. 머리가 그때 아픈 게 의사 선생님도 손이 이렇게 부어갖고 막 물집이 이렇게 태산처럼 터져 있는데 아프냐고 하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럼 그 말을 도대체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면 감지하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그때 상처가 나고 아픈 것은 의식이 벌써 이미 아픈 거 아니에요. 의식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 내가 이미 다치고 손이 엉망이 됐다는 거. 예. 알고 있었죠. 의식이 아는 거죠. 의식이 아픈 거잖아요. 예. 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난 머리가 아파.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했다니까. 예. 그 사고 났을 때. 예. 지금 정우 선수도 보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 이게 완전히 난 꿈속과 같거든요. 내 느끼기에. 그러면 이 큰 잠 속에서요. 깊은 잠에 우리가 예.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은 잠 속에서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없죠. 없죠. 그럼 몸도 없고 외부 예.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예. 깊은 잠 속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지잖아요. 예.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깨어나지잖아. 저절로. 예. 저절로 이제 눈이 반짝 뜨이면 한 점의 의식이 출현하죠. 예. 그러면 내 한 점의 의식이 출현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시작이지 이제는. 그리고 우주의 우주의 전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한 점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딱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나무도 보이고 오늘 뭔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예. 의식 안에서 요동이 치잖아요. 뭔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의식이 눈을 뜨면 사라지잖아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사라지지요. 사라지죠. 그래서 의식은 어떻습니까? 의식은 몸 마음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불가능하죠. 그거죠. 의식은 몸 마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존재예요.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죠. 그러면 이 몸 마음을 그러면 의지하고 있는 의식은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얘네들도 뭐 같은 운명이죠.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스리콤보 아닙니까? 몸이 가면은 마음도 가고 예. 마음이 가면은 의식도 가죠. 예. 그럼 내가 더 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 있잖아요. 인간의 예. 의지. 예. 가능하겠습니까? 더 오래 살겠다. 나는 수명 장수하겠다. 예. 그래서 수명 장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진 거죠. 예. 어쨌든 부모의 두 사람이 어떤 있잖아요. 만남으로 인해서 저절로 태어나진 거잖아. 어머니가 뭐 강제로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해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성별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날짜를 정할 수도 없잖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냥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가야 되겠다 해갖고 가지는 건 없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누구 맘대로 100살까지 삽니까?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20, 30대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60, 50, 60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호상이라 그래서 호상. 옛날로 치면은 완전 중늙은이에요. 한 8년 전인가? 여기서 막 일하고 막 있었거든, 혼자서. 막 체육복 입고 막 일하고 있는데 119 구급 대원들이 여기 이제 화재 위험이 있는가 싶어 왔다가 나를 보더니 할머니 할머니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난 할머니 소리를 들었다니까. 예. 근데 지금 가면은 이제 이제 어떤 머리가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 소리는 안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노스님 소리 듣죠. 예. 노스님. 노심 그러잖아. 50대만 돼도 그때 노스님 소리 들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40대 할머니라고 다 했다. 예.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들었어요. 의식은 그럼 영속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몸이 죽으면 이 의식이 죽으니까 의식이 있을 때 얻어진 지식들 있잖아요. 예. 얻은 것들, 지혜 예. 이런 것들도 영속적일 수 없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데 깊은 잠수하러 가면 모든 걸 그냥 원점 제로로 되돌려 놓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가 제로 포인트 자리라. 예. 그래서 우리 일체가 지식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 있잖아. 굉장한 예. 지식들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 예. 옛날에 뭐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뭐라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이다. 지금까지 얻었다는 어떤 그냥 모든 개념과 그 덩어리조차도 다 버려라.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아주 이고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대가로 알려준 분이니까. 그런데 딱 금강경을 찍고 이제 금강경 마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한 노파가 딱 물어요. 아, 스님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금강경을 평생을 이제 이고지고 공부하고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그럼 스님, 그럼 배가 고프십니까? 이래. 그럼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말입니다. 제가 한번 낼 테니 이걸 맞추면 제가 떡을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 떡 파는 노파라. 떡 노파. 딱 이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딱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 가히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잡을 수 없으며 미래신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 또한 가히 잡을 수 없는데 여기다 점을 찍으려면 어디다 점심을 찍으려면 어디다 점을 찍겠냐고 딱 그래.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과거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신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신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 근데 스님이 만약에 점을 하나 찍겠다면 어디다 찍겠냐 이래. 딱 그러거든. 이 스님 나중에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한마디도 이런 방구에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가서 금강경 바로 불질러 버립니다. 어디다 좀 찍겠습니까 과연? 모르겠어요. 어디다 점 찍어야 될지. 예. 나는 바로 지금에다 점 찍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현 시대는 의식 안에서 바로 지금 말고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뭐 다른 거 뭐 반문할 게 있습니까? 없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진공 선생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틀에 한 번 먹잖아요. 예. 기안의 도심서라 그랬어. 예. 그거 들어봤어요? 예. 굶주리고 추울 때 도의 마음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 예. 난 그걸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야. 항상 춥게 살았고 항상 배고팠고 배고픈 적도 많았고 이제 빵도 굶어봤고 굶주려봤고요. 그래 해서 내 마음에 항상 기안의 도심수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끼는 굶고 오늘은 무슨 차 먹는 날인데 진공 경기가 어렵잖아. 예. 그냥 있잖아. 나는 지금 저기 멍게 풀하고 예. 쑥 뜯어올 테니 예. 우리는 내일은 죽을 좀 끓여 먹읍시다. 그렇죠. 음. 치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목.